여자는 성희롱 상황에서 근데 성인지인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나 상담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성희롱이야 라고 해서 그때 상처가 확정이 되는 거죠. 네,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을 할 때는 멀쩡했던 거였는데 일상생활 할 때 멀쩡했던 건데 상담사가 친구가 누군가가 그걸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게 됨으로써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한테 성범죄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1차 가해는 누가 했고 2차 가해는 누가 한 거예요? 그게 바로 2차 가해예요.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북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성인 걸 알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처가 생겼다는 거는 모르죠.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 너 성희롱 상황이었고 그래서 성트라우마가 발생했어 라고 하면 그 남자는 그때부터 그런 상황에 집착하게 돼요. 아니요. 그때 벗어나요. 남자는 자기가 성희롱 당했다는 걸 아는 순간 벗어나요. 그때 너가 노래방 가서 이렇게 하나 때리는 것 때문에 너가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노래방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이제 성희롱으로 인식을 안 해요.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남자는 아는 순간 회복이 되고요. 여자는 아는 순간 상처가 돼요. 네. 그 남자가 그거를 말하기까지가 엄청 힘든 것 같거든요. 여자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? 자, 남자는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때문인지 모르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남자가 그걸 알고 있어. 알고 있는데도 힘들어하고 있어. 그럼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. 딴 게 원인인데 그걸로 마치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더 악화되겠죠. 그래서 남자는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성에서는 벗어나지게 되고 여자는 아는 순간 이제 그게 상처가 만들어요. 그래서 여자는 모르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알게 됐어? 그런데 그때는 이제 상처가 생겼어? 그럼 빨리 그걸 표현해야 돼요. 표현을 해야 돼요. 그런데 만약에 뭐랄까 알려준 거 있잖아요. 왜? 알려준 거. 상담이 됐던 뭐 종교가 됐던 어디가 됐든 뭐 했든 뭐 어떤 정보 얘기했더니 그게 내한테 성범죄 피해였네?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. 그럼 이제 내한테는 상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실제 그때 당시는 별게 문제가 아니에요. 거기에서 발생된 2차 피해가 엄청 큰 거예요. 그럼 2차 피해는 그 사람이 2차 가해자거든요. 그러면 2차 가해를 했다 치자 이거예요.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? 그걸 인지를 하면 너 그거 성폭력, 그거 성희롱이야, 그거 성추행이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를 해줘야 돼요? 하기 전에 과거에 관련된 그거를 회복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. 이게 상당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왜 그 컨설팅을 할 때도 늘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 사람이 딱 봤어. 이 사람이 여기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구나. 이게 내가 인지를 했어. 그렇게 딱 되면은 그것이 왜 이렇게 됐고 뭐가 그러니까 그게 범죄다 뭐다를 얘기 안 해요. 그거는 이거였고 당신은 어땠고 뭐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회복을 시켜놔요.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게 범죄였었다. 그래도 다행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 온 거. 이렇게 얘기가 되면요. 2차 피해가 안 생겨요. 그런데 그 얘기를 쏙 빼놓고 그거는 너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아. 그게 바로 성범죄였었고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려줬어.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. 그 2차 가해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가해와 피해는 2차 가해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게 범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 됐든 간에 너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아 힘들 그게 그 사람을 2차 가해하는 거예요. 그 위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성상담에 우리가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치료하기 위한 상담 과연 뭘까요? 그게 2차 가해 상담이에요. 그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. 피해 진짜 상담은 뭐냐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그 피해 관련되는 것부터 먼저 회복부터 해요.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요.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.
공감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공감하면 큰일 나요. 이런 개념들이 존재해. 그게 왜 외상탈환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 공감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. 그런 점들이 참 힘들어요. 그런 부분들이. 나중에 혹시 그걸 다루는 일이 만약에 혹시라도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, 모임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, 안전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거기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, 이게 표현. 안전한 곳에서 표현하는 거. 안전한 표현. 그리고서 거기서 듣는 말 한마디 뭐 하는 거 가지고서 회복하는 용도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그러다 보면은, 자칫 잘못하면, 요 문 열고, 만약에 그 모임 끝나고 또는 이걸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그 개인이랑 끝장나는 거예요.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이런 거 관련되는 거를 어떻게 과연 갈 거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많이 쓰는 게, 제가 옛날에 1366 관련되어 있는 여기서 가정폭력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성폭력 피해 관련되는 이 부분도 다루기도 하거든요. 그분들한테 그때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, 옛날에 이걸 진짜 많이 했어요.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강연하러 많이 다니고, 토론도 막 하고,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, 정교조 이런 모임도 막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,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. 뭐를 얘기했냐면, 그 사람들, 상처 표현하는 거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없다. 그런데 이게,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, 그걸로. 그래서, 일시적으로라도 어딘가에 기대고 의존할 수 있게끔만 좀 해라. 좀 안전한 곳에 기댈 수 있게. 라고 이야기를 좀 해줘요. 많이요.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여자다? 그러면 여성들 중심으로 있거든요. 왜? 그런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요 사람이 딱 중심만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좀 안정을 취하게 이렇게 만들어요. 이게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. 상담사의 역할. 그래서 상담 회기를 몇 회기를 잡는 거예요. 치료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잠시 자기 자신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그걸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상담 올 때마다 뭘 어떻게 했고 그거 아니거든요. 라고 그게 상담 기법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나 제가 지금 어지간해서는 몇 회기로만 상담 이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위탁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. 잘못하면. 그래서 딱 한 방에 상담을 하고 딱 종료를 해버려요. 그게 나름대로 해오다 보니까 만들어진 건데, 우리가 마음 상담 이제 상담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, 상담의 회기를 잡는 거, 뭐 하는 거,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일반 심리 상담 개념하고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마음 원리, 속마음 원리 때문에 그래요.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.